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해피아, 세피아 등 각종 피아에 대한 논란도 많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탄의 대상이 꼭 관피아만은 아닌 듯합니다. 네, 오늘은 관피아 문제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랑받고 또 칭찬받고 있는 좋은 관피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양대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관피아, 이 단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왜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잘 아시겠죠. 관피아는 글자 그대로 이제 관료하고 마피아 이 두 개가 합성된 말인데요.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철도 분야의 철피아든지 뭐 세무 뭐 세피아든지 이런 각종 피아가 지금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마피아는 그 이탈리아 그 시칠리아 섬에서 활동하던 그 조직 폭력 집단이었었는데 네. 그것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돼서 이제 세계적인 범죄 집단이죠. 그게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갓파더라는 대부라는 영화, 그 말론 브란도가 주연한 네네. 영화, 그 영화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피아라는 것이 조금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의미, 네. 또 최근에는 심지어는 척결해야 될 대상 이렇게까지 지금 지목을 받고 있고, 며칠 전에 다녀가신 우리 교황께서도 뭐 시리아 섬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범죄의 표상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결국 이 관피아, 정피아 등이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척결 대상으로 지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까? 뭐 역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관피아 같은 경우는 정부 중앙부처나 국가 주요 기관에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산하기관에 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관 유착을 통해서 어떤 이권에 개입한다든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네네. 뭐 이름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원전 불비리라든가 또 철도 비리라든가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되고, 네. 또 세월호 같은 그런 큰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이제 관피아를 통해서 이제 관료 집단들이 이렇게 소위 낙하산으로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 자리를 주로 정치권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과 또 마피아가 결합한 소위 정피아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정부 일을 맡게 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쟁점이 꽤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주로 과학기술계의 좋은 마피아 얘기를 하려고 나왔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언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피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계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의 관피아, 지금 어떤 문제를 좀 작용하고 있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다행스럽게도 과학기술계 쪽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관피아가 없습니다. 네. 아마도 그 이유가 과학기술 분야의 그 산하기관과 정부 부처나 국가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이권 개입에 따른 부정부패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들이 아닌가. 오히려 이제 같이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네.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요새 과학기술이 가속화되고 또 복잡 다기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네.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담당하기가 사실 만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직이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제 폭넓게 지식을 함양할 수는 있지만은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직에서 오랜 그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어떤 브레인으로서, 싱크탱크로서 국가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과학기술계를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분야조차도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인력들을 좀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은 제가 볼 때는 과연 국익 발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좋은 건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국가 정책 개발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은지, 그건 아마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관피아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과후봉사단이라는 조직을 네. 이끌고 계신데 이 과후봉사단 어떤 조직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과후봉사단장입니다. 이게 과후봉사단은 2006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네. 전직 그 과학기술부 관료 출신들이 주로 이제
회원들이고 그 외에도 연구기관이나 또 언론계 또 교육계에 계시던 분들,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이제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과우회가 봉사를 잘 해서 상도 많이 받고요. 또 다른 분야에 퇴직하신 분들이 이 벤치마킹 위해서 열심히 저희를 참고하고 있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활동하는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 전국 그 초등학교에 가서 찾아가는 과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또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과학특강. 또 이제 서울의 과천에 과천과학관이 있죠. 대전의 중앙과학관, 그 과학관의 전시품 해설. 이런 한 7가지 지금 사업을 합니다. 7가지 사업을 하는데 금년 상반기만 해도 한 3,600여 명 연인원 참석을 해서 26,000여 명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창의재단이라든가 미래부 또 SO일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에디오피아의 그 시멘트 기술을 전수하고 최근에는 시멘트 기술 지원센터를 또 오픈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수도권에서 그 영재 아이들 중에서 한 120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걔들을 중점적으로 멘토링하는 과학 영재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이제 입시나 시험 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육청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다 아주 만족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수요는 많은데 여건상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예컨대 저희들이 찾아가는 과학교실만 해도 금년 초에 한 300여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금년에 한 120여 군데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과학특강도 한 120여 학교 정도만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원을 더 배가를 시키고 또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과학봉사단이 정말 명실상부한 그 지탄받는 관피아가 아니라 그 착하고 좋은 관피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것이 네. 이제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과학계에서도 이제 퇴직 인력들도 상당히 효용 가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발전에 어떻게 이분들을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관피아의 그 폐해 문제는 반드시 척결을 해야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 있는 분들을 그냥 다 나쁜 것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오랜 전문성과 경험, 경륜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의 어떤 싱크탱크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그 조기 퇴직 문제가 그 국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부분 쪽에서도요. 최근에 한 60세면은 다 60세 이전에 은퇴를 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소위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60세라야 굉장히 건강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또 전문성도 많고 한 사람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이 그 투여가 되는데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국가 발전에 재투입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쪽 분야, 일부 분야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고민인데 네. 이런 어떤 미스매치 문제를 잘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급 인력들을 노인 아닌 노인, 영 올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과학 봉사단과 같은 그 사례에서 보셨지만은 그런 어떤 풀타임 잡은 아니지만 보람 있게 재능 기부 이런 기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해서 보다 확산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관피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관피아의 척결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 문제, 또 좋은 관피아의 확산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